제 앞에서 우리가 재고조사 방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조사 뭐 준비와 교육이 있는데, 준비와 교육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다음에 뭐 이제 재고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단어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고 관련 비용 같은 경우는 구입비, 발주비, 재고 유지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초과 재고비, 부족 재고비 이런 게 있는데, 자, 구입비라는 것을 보시면은 뭐 약품, 의료 소모품, 진료 재료 등의 공급자에게 지불되는 금액,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산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원 A라는 병원에서 A라는 뭐 B라는 공급처에서 약품 도매상한테 약을 샀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병원이 돈을 지불한 것, 이것을 구입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금액을 말하는데 구입 단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구매 수량 얼마나 많이 샀느냐, 그리고 대금 지불 조건, 대불 지금 조건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어떤 식으로 지불하냐에 따른 그게 있어요. 뭐 많이 있겠죠. 뭐 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은 나중에 뭐 이렇게 뒤로 돌려받는 어음 스타일로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등이 있고, 그리고 구매 관리의 기본 목표는 가능한 낮은 가격, 양질의 품질, 약속된 기일 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세 가지만 딱 집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가격, 두 번째가 품질, 그리고 마지막 까먹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약속된 기일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근데 실제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 이거 저희가 이 약은 요새 못 구하기 때문에 막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속된 기일이라는 것도 병원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나 병원에서는 아직도 합리적인 구매를 지배하는 저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특히 의사의 경우 특정 재료나 약품을 지정하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약이라는 게 상품명, 성분명 이렇게 있는데 한국은 뭐로 움직인다? 상품명으로 움직여요. 자, 그래서 성분명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약사들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상품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동일한 성분이 있어도 20개의 다른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라면이라고 치면은 똑같은 MSG로 만든 라면이 있는데, 이게 신라면부터 해서 물론 맛은 다르지만 만약에 맛이 똑같다 그러면은 다양한 종류의 성분은 똑같은데 라면이 존재할 수 있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상품들이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 성분은 똑같은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의사들 같은 경우에 특정 재료나 약품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익숙한 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약을 굳이 고집해서 쓰는 경우 있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혹가닥 뭐 그 제약회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 그 약을 쓰는 건 나쁜 사람이지만, 뭐 이런 경우들도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정 약을 딱 지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진료의사별로 물품 공급 업체와 접촉하는 사례가 아주 많아갖고 구입 따른 원가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이라는 거는 동네 이마트에서 팔듯이 아무 데서나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약을 보유하고 있는 그 도매 상들 같은 경우에도 모든 약을 다 이렇게 보유할 수가 없어요. 원가 때문에. 그 친구들도 계약 맺은 데서 싸게 그 도매로 유지해서 그 도매상이 병원하고 또 계약을 맺는 것인데, 이제 의사들이 또 이제 도매상들이 가갖고 아니면 제약회사나 이런 데서 이제 로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약 써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그런 쪽하고 이제 그쪽 거 사주세요. 그쪽이 약이 있대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매부서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 구매처를 손을 잡다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원가가 높아진 경우가 있고, 그러므로 구매 비용, 구입 비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매 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사용부서와 구매관리부서의 긴밀한 협조가 이런데,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놀다 보면은 여기선 이 약 사달래 그러면 아이고 이 약 여기서 사네, 거기 있대요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사고, 이 약 사달라고 저기서 사고,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천방지축으로 이제 움직이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발주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자, 발주비라는 것은 오더링 코스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창고에 이파를 위해서 부분 행위를 할 때 발생하는 조달 비용.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구입비는 약을 하는 약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이나 이제 그 뭐 의료 제품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주사가 있다. 주사가 100원. 그러면 그게 뭐예요? 구입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유통을 해서 옮긴다든지 뭐 그것을 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 이외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발주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주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사무비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매 서류를 작성하고 대금 수불 뭐 사무하는 비용 이걸 한다고 돈을 따려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적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사무비가 들어가고 주문을 처리하는 구입 주문비, 청구비 같은 주문 처리비가 들어가고 혹은 외부에다 검사를 맡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외부 창고를 쓰는 물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렇게 쓰는 검사비 및 창고 적재비라는 게 또 그 이후에 등장하기도 하고 거래처 및 재고 대상 품목 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팀에서 뭐 했었던 작업이라든지 뭐 미불 계정에 대한 비용 그러니까 돈이 지불되지 않은 뭐 계정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주비라는 거는 구입해 갖고 뭐 1,000원짜리를 구입했을 때 내가 실제로 이것을 1,000원짜리를 우리 병원에다 갖다 놨을 때 그 가격만 같은 게 아니라 그거를 사기 위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발주비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무엇인가를 살 때마다 발생을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오더링 코스트라는 표현대로 한 번 오더를 내릴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더를 적게 내릴수록 유리한 거죠. 그렇죠. 이 오더링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주비를 그래서 한 번에 적당한 좋은 양을 하고 또 기다 한참 있다가 또 하고 이게 훨씬 더 그걸 낮출 수가 있겠죠. 코스트 자체를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발주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재고 유지비라는데 재고 유지비는 일정 수준의 재고품을 보유하고 유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은 재고 유지비에는 무엇이 들어가냐 그러면은 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는 재고 자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과 차용 자본에 대한 이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병원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액을 1,000만 원어치를 재고로 쌓아 놓는다고 칩시다. 항상 그 정도는 언제든지 응급 환자들을 대비해서 1,000만 원어치를 창고에 쌓아놨어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만약에 수액을 사갖고 창고에 잼겨놓지 않았으면은 다른 데 또 쓸 수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면 경제학에서 기회 비용이라 해요. 다른 기회에 쓸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4,000원짜리, 5,000원짜리 떡볶이를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5,000원을 떡볶이를 먹었지만 만약에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빔밥은 선택하지 못한 거잖아.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5,000원이라는 거는 그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5,000원의 기회비용을 상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한 이 기회비용이라는 거하고 차용자본에 대한 이자라는 거는 그 1,000만 원이라는 게 1,000만 원이 아니에요. 한 달에 이자가 나오겠죠. 하루에 거래를 30일로 쪼개면 하루 이자가 나온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의 이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에 2%면은 20만 원이죠. 뭐 1년에 20만 원이고 한 달로 치면은 뭐 2만 원도 안 돼요. 한 15,000원 꼴이고 15,000꼴을 30일로 나누면은 한 500원 정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500원이 땅을 파서 나옵니까? 안 나오죠. 요런 것까지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묵혀놨을 때 이 돈이 나올 수 있는 이자 비용까지. 자, 이런 거를 자본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 유지비에는 자본 비용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자, 보관 비용이라는 거는 창고비, 광열비, 난방비, 그것을 보관하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있겠죠. 예, 냉장고를 돌릴 때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거를 보관 비용이라고 하고, 진부화에 따른 발생한 손실, 뭐야? 진부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아, 요거는 됐어요. 이건 회계사니까 진부화는 코스트 오브 옵솔레센스를 얘기하는구나.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 보관 중 발생하는 뭐 분실이랑 감소, 이렇게 품질이 변한다든지 완벽한 제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감가상각처럼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관하는 거, 보험료, 재고품에 부과되는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은 재고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이라든지 이 사람을 활용하는 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재고 유지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과 재고비라는 거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요가 끝난 다음에 재고로 남아 있어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산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재고가 쌓여야 돼서 선입선출의 원리에 의해서 먼저 들어갔던 거를 먼저 갖다 쓰죠. 그랬는데도 남아 갖고 있는 것을 초과 재고비라고 합니다. 병원의 경우 약품, 진료재료, 식자재 등은 유통기한이 있고 이 유통기한을 넘으면 전액 어떻게 한다?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떨이로 팝니다 이러잖아요. 막 망했어요. 뭐 떨이 팔아 이러잖아요. 이거 안 돼요. 예, 이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폐기 처분 시는 재고 자산의 가치가 뭐예요? 옛날에 100원에 샀던 게 폐기 처분한 순간은 떨이로 해갖고 20원에 팔 수 있냐 못 팔에 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로야. 엄밀한 말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겠죠. 회계적으로 보면은. 왜요? 그동안 관리하고 하는 비용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가치가 없어지게 되므로 재고 비용이 수반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독감 백신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인데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재고로 남게 되면 전량 폐기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당에 1,000만 원어치 사왔던 것이 1,000만 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1,000만 원을 했을 때 1,000만 원에 관련된 앞에 얘기했었던 재고 유지비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폐기를 해버리면서 그 1,000만 원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 이런 것을 초과 재고비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손실이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초과 재고비라는 거는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요가 끝난 다음에 재고로 남아서 폐기시켜 버리는 거. 이것을 초과 재고비라고 얘기하시고요. 자, 부족 재고비는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을 찾았으나 약품이나 진료 재료 등의 재고 자산의 미보유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비용. 자, 이런 거를 이제 부족 재고비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부족 재고비는 환자가 한 명이 와서 만약에 100만 원어치의 진료를 받는데 약이 없어서 100만 원어치의 진료를 못 받는다. 그랬을 때 이 100만 원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것을 부족 재고비라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고로 재고량의 증가는 재고 유지비를 증가시키게 되나 발주, 구매, 재고 부족비 등을 감소시킨다. 이거 중요한 얘기죠. 자, 물건을 막 사놔갖고 창고에다 쌓아놓으면은 유지를 하는 재고 유지비는 증가를 하겠죠. 그렇지만 무엇은 떨어져요? 계속 발주할 때마다 들어가는 그 돈, 오더링 코스트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매를 매번 하는 구매비도 줄어들 것이고, 재고 부족비, 그것으로 인해서 환자가 못 받고 하는 그 기회비용에 관련된 금액인데, 요거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 재고비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해서 내가 재고를 쌓아놓지 않음으로써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으면서 얻어낼 수 있는 돈을 못 얻는 그것을 부족 재고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 재고비, 초과 재고비, 재고 유지비, 발주비, 구입비는 무엇인지 아셔야 되겠죠. 당연히 시험에 내죠. 단골 코스니까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 관리 뭐 기본 그 모형들이 있는데 정량 발주와 뭐 전기 발주에서 자 양과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건데 그 두 가지만 뭐 크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정량 발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표에도 나는데 수요가 발생하면 뭐 이렇게 보면 되죠. 수요는 보유 재고에서 충족이 되고 보유 재고가 불충분하면 그러니까 내가 쉽게 해서 수액이 1,000개를 쌓아놨다 그랬었잖아요. 1,000개 그러니까 링거를 1,000개를 쌓아놨어요. 1,000개를 쌓아놨는데 100개가 필요하네. 그럼 1,000개에서 100개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 재고에 의해서 충족이 되고 보유 재고가 불충분하면 1,000개인데 우리가 만약에 300개가 됐을 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미납 발주가 발생하거나 의료를 적게 제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재고가 줄게 되면 재고의 균형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정된다. 쉽게 얘기해갖고 1,000개가 있어갖고 만약에 500, 뭐 쭉쭉쭉 줄어갖고 500개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에 다시 어떻게 해요? 정량을 그러면은 500개를 다시 채워넣는 이런 거를 정량 발주라고 양을 갖고 정해진 양 1,000개라는 걸 정해져서 하는 이런 걸 정량 발주라고 하고요. 그 전기 발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수요가 보유 재고로 충족되어지고 재고 부족 시 미납 발주가 발생하나 의료를 적게 제공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재고 수준을 계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 시점에 도달하면 보유량을 요구한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뭐 이 앞에 정량 발주는 말 그대로 그 발주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가 줄어들면 500개가 되면은 무조건 500개 떨어지면 500개를 그 필요할 때 발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는 게 이게 정량 발주면 정기 발주는 주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만약에 본다라고 쳤는데 한 달 있다 뭐 1,000개가
800개가 됐다면 그때 200개를 발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봤는데 200개가 됐다면 그때 800개를 발주하고, 이런 게 정기 발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량 발주와 정기 발주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제적 발주량 EOQ 모델이나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안전재고 관리, ABC 관리 비법 다 필요 없고요. 자, 뭐 그런 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재무관리 사무에 뭐 기계화라든지 뭐 컴퓨터에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재고 관리라는 걸 쭉 봤는데, 자, 재고 관리라는 걸 했을 때 구매에서 이제 그 구매 이후의 과정에 관련된 얘기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거는 재고 자산 관리라는 것이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고, 재고 자산이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중요한 거는 재고 자산이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고 자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뭐 재고 자산을 했을 때 뭐 물품 청구 공급법이나 뭐 정량 보충법이나 뭐 이런 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재고 조사의 뭐 목적 그랬을 때 뭐 무엇을 재고 조사를 하느냐 그랬을 때 금액을 대조하고 수량을 대조하고 뭐 보관 상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상비량, 항상 비축해야 되는 양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자, 뭐 조사 뭐 방법 중에서는 뭐 일제적인 조사, 구역 조사, 뭐 순환 조사 뭐 이런 걸 한다고 했고, 뭐 재고 조사 준비와 교육은 뭐 여러분들 보실 필요는 없다 그랬고요. 자, 재고 관련된 비용이라는 거는 반드시 보여주셔야 되고, 구입비, 그 물건을 살 때 드는 그 비용, 그게 구입비, 발주비, 사는 것 이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한번 물건을 살려고 움직일 때 발생하는 주변 비용, 이것을 발주비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재고 유지비는 재고를 쌓아놓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관 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자, 이러한 것들을 재고 유지비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초과 재고비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시켜버리는 그런 데서 발생하는 비용, 이것을 초과 재고비라고 얘기를 했고, 부족 재고비는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었는데 못하게 된,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이러한 부족 재고비, 그렇게 해서 나오는 재고비를 부족 재고비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뭐 정량 발주와 정기 발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 정도 아시면은 요 재고자산 관리 쪽에서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노동조합 나오는데, 이 노동조합은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관련된 얘기들도 나왔는데, 뭐 노사에 관련된 얘기 쭉 나오는데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됐습니다. 그리고 뭐 병원 뭐 인사조직 관련된 얘기는 노사 뭐 얘기했었고, 회계 및 재무 관리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있으니까 넘어가셨었고요. 뭐 예산 편성 집행 및 뭐 통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제가 요것도 이제 회계 관련된 거라 아마 이게 겹칠 겁니다. 겹쳐갖고 굳이 할 필요는 없고, 경영 측면에서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 회계 측면은 아예 과목이 빠져나와 있으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뭐 이제 신경영기법 관련된 거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근데 뭐 경영 혁신에 관련된 건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실강에서 이제 경영 혁신이나 이런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왜냐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경영이라는 거는 크게 네 가지로 있다 그랬었죠. 휴먼 리소스, 제일 첫 번째가 일반적인 관리에 관련된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어카운팅 회계 관련된 거, 세 번째가 마케팅에 관련된 얘기, 네 번째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인적 관리에 관련된 얘기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카운팅 회계 관련된 건 이준 교수님이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원래 이게 뭐 전공 과정 하나긴 한데,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중간고사 이전에 아주 간단하게 아주 기본적인 걸 봤었고요, 우리가. 그쵸?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도 아주 간단하게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는 일반적인 이제 매니지먼트 관리에 관련된 건데, 이것은 뭐 구매 관리나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재고 관리 이런 걸로 하고, 이제 신경영 기법 이래 갖고 뭐 경영에 대한 패러다임에 관련된 얘기를 뭐 쭉 얘기할 건데, 이제 조금 더 마지막 이거 뭐 하고 이제 마지막 수업에서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는 안 하고, 실제로 좀 경쟁에 관련된 얘기, 아니면은 좀 더 경영에서
경쟁에서 뭐 우위에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로는 뭐 구매하고 지금 했었던 관리 관련된 거 재고 관리하고 마지막 시간에 하는 내용 내에서 뭐 진행을 할 거고, 아직 지금 시간이 남았네요. 6분이나 남았는데 좀 이거 맞춰야 되긴 하니까, 자,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잠깐 6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할게요. 결국은 제가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첫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이 병원 경영학에서 이 병원 경영을 하게 되는 거는 무엇인가가 이 의료 시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경쟁적인 시장이 됐다는 것이 그게 첫 번째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쟁자들한테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경영을 했을 때 걔네들한테 이기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아니 어떤 식으로 과학적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고를 유지할 것이고, 이런 것부터 해서 병원에서 일하는 인력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물론 여기서 노사라 노사 관계라든지 이런 건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들어서면 할 게 아니까 이런 건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병원의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홍보는 이제 마케팅의 이제 하나의 프로모션 파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전체는 아니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에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런 게 원칙으로 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경영에서 싸워나가서 이기는 전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략을 얘기를 해서 뭐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실강에서 하겠지만, 뭐 전체적인 틀을 얘기해 주면은 이런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을 이겨야 되잖아. 상대방을 이기려고 이렇게 전략 게임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상대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떤 식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초기에 얘기했었던 포토의 뭐 산업구조 분석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뭐 대체제나 구매자나 공급자나 이런 사람들의 교섭력을 따져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업의 경영자원하고 핵심 역량,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경영자원은 뭐고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비용 우위와 뭐 가격 경쟁, 뭐 다각화 전략, 차별화 전략, 뭐 이런 전략들이 뭐 합작 투자, 뭐 아웃소싱,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통합 전략만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통합 전략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 앞에 아마 올려놓은 그거에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떠한 그 경영 과정에서는 무엇인가가 원료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갖고 그것을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AS 서비스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갖고 무엇인가 기업들 입장에서 내가 이 중간에서 이제 쉽게 하면 병원이라고 칩시다. 병원에서 환자를 봐서 치료하는데, 지금 현대적 경영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다 보니까 나한테 물건을,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구매자와의 교섭력인데, 저기 공급자와의 교섭력인데, 이 공급자가 만약에 나보다 딴 놈한테 딴 경쟁 기업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공급을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얘랑 자꾸 얘가 너무 힘있어. 그러니까 너무 힘있어야 돼. 우리한테 환자를 공급하든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하는데,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를 힘이 만약에 중간 기업이 세면 밑에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방, 부방 통합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위에서 하는 뭐 AS 서비스 센터까지 구매하는 상방 통합이 상향 상방 통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데 기업 자체에 이것이 힘들다 보니까 약품을 만드는 제약 서비스로도 사업을 다각화시킬 수도 있고, 원래는 그 지금 그 병원 경영에 이런 그 돌아가는 틈이 원래 그런 식으로 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게 하나만 유지해서 수익을 내는 그러한 시대는 지난 지가 오래예요.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생산해서 이런 건 지났고, 결국은 제가 첫 시간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사업 전략이나 뭐 기업 전략 얘기하면서 하는 것처럼 어떤 기업이 이 그 경쟁 그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남기 위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뒤에 지금 제가 이거 뒤에 얘기했었던 거는 그냥 한번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가 실제 강의에서 제가 좀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수고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